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3월 20일 화요일 부동산 뉴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제목 한번 볼게요. 안전진단 강화에 영구임대 재건축 유탄이란 제목이에요. 자, 이 영구임대 아파트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 임대 아파트 관련해서는 브랜드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들어서는 정부마다 이름들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임대 아파트도 종류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임대 아파트 브랜드 통합하는 것을 정리한다 그랬고, 작년에 이제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할 때 임대 아파트 관련해서 공공 부분의 임대 아파트 관련해서 브랜드 좀 정리할 거다, 이제 그런 내용이 주거복지 로드맵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얘기 나올 때 한편으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 임대 아파트들, 이제 말 그대로 공공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가가 또는 이제 지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그렇죠,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임대 아파트도 있으니까 국가가 갖고 있는 임대 아파트도 있고, 이런 임대 아파트 물량들 중에서 90년대, 80년대 후반 90년대 이 시점에 지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벌써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파트들도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임대 아파트 공급하는 방법으로 확보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부분이 있었는데, 자, 그 영구 임대 아파트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유탄 맞았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안전진단 강화 때문에. 이 안전진단 강화가 뭐예요? 올해 상반기에 지금 3월 달에, 3월 초에 발표했던 내용이잖아요. 2월 말에 발표해서 이제 3월 초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 부분들이 바뀌었죠. 바뀐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구조안전에 대한 비용들, 그러니까 구조안전에 대한 비중을 높이게끔 했고, 유지보수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비중을 낮춰서 아무튼 안전진단 기준을 깐깐하게 보겠다, 실질적으로 안전진단을 굉장히 강화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벌써 굉장히 이슈였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재건축 추진하고 있던 양천구라든가 아니면 이제 노원구 이런 송파구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정밀 안전진단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굉장히 고민하게끔 만든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안전진단 강화 기준이 비단 단순히 이런 민간 아파트의 재건축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이런 공공이 재건축을 하려고 했었던 영구 임대 아파트에도 화살로 되돌아왔다, 이제 그런 내용의 기사예요. 자,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국토부가 집값 상승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엉뚱하게 LH로 불똥이 튀고 있고, LH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 영구 임대 아파트 재건축도 벽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예시된 아파트들, 중계, 번동 2, 번동 5, 수석, 가양 등 이렇게 임대 아파트들 재건축들을 추진할 만한 그런 단지들이 있는데, 이들 지역들 LH가 보유한 영구 임대 아파트도 영구 임대 아파트 재건축도 최근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고시안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르자면 안전진단 통과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자, 근데 이제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자, LH가 보유한 영구 임대 아파트는 민간 임대 아파트보다 안전진단 통과가 더 어려울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공용 배관, 보도블럭, 아스팔트 등은 물론 주방 가구 등도 관리 대상이고, 이 LH에 따르면 노후 영구 임대 아파트는 관련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선 주기에 따라 맞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들 아파트 임대주택 관리 비용 지출만 연간 3천억 원에 이르고, 다시 말해 유지보수 비용 LH가 부담해가면서 가야 될 비용이 많아서 빨리 재건축하고 싶은 마음인데, 안전진단 이렇게 강화해버리면 우리 재건축하기 힘들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결국 기사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영구 임대 아파트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건축하는 만큼 안전진단 적용 기준을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안전진단 강화를 하는 건데, 영구 임대 아파트는 좀 빼주라, 민간 아파트만 해달라, 이제 그걸 갖다 국토부에 건의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민간 아파트들을, 재건축 아파트 대상 단지의 소유자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눈에 불을
지키고서 쳐다보겠죠. 니들 것만 해주고 우리 건 안 해주면 가만 안 내두겠다. 그런 마음이겠죠. 이 기사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LH는 민영과 달리 관리가 잘 돼서 100년도 끄떡없다. 민간은 자원 낭비고 공공은 안전 따지냐. 영국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재건축을 해도 되고, 민간 아파트는 안전을 강하게 봐서, 안전 기준을 굉장히 강하게 봐서 쉽게 재건축을 못하게끔 하고 유지보수해서 니들은 쓰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자체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 이거죠. 민간 화재 나면 지진 나면 죽어도 되고 공공은 살아야 되냐. 자, 이게 이제 뭐 공식적인 입장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이슈가 하나 얘기가 되고 있길래 정말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오늘은 사실 기사가 그렇게 안 많아서 눈길 갔던 거 몇 개만 좀 볼게요. 지역에 대한 얘기인데요. 서초 내방역 일대 준주거로 바꿔 상업개발한다. 준주거로 바꿨는데 어떻게 상업개발을 하지? 조금 약간 그 내용은 다른데, 준주거로 바꾼다. 그러니까 일반 상업 지역은 아니고, 3종 주거 지역 또는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 아마 이었겠죠. 그 지역에 준주거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도에서 보시면 이 위치 혹시 아시나요? 이게 이제 그 사당으로 내려가는 큰 4호선 끼고 있는 도로고, 여기 이수역 송신대 입구역이죠. 그리고 여기 2호선 방배역이고 그 사이에 보면 내방역 사거리가 있습니다. 내방역 사거리. 제가 제가 이쪽 방배역에서 서초역 넘어가는 방배역에 서초역 넘어가 서울고등학교 여기죠. 제가 서울고등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동아리 서클 활동을 했거든요. 그 서클 선배들이 이제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막 이때 내방역에 있는 중국집 가서 처음 술도 먹어보고 소주 한잔 줘가지고 먹어보고 했던 지역이 내방역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무튼 그런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이 있는 동네인데 이 내방역 사거리가 좀 지대가 약간 낮아요. 그래서 막 비 오면 조금 침수되고 그런 것도 있었던 지역이었던 것 같긴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거리 이 지하철 7호선이 들어온 것도 나중이고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지금보단 계속 좀 개선이 되면서 좋아졌던 지역인데 이 보시면 이렇게 쭉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 내방역 일대를 좀 관리를 할 건가 본데 보면 일단 종상향을 해서 좀 더 고밀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2종, 3종 일반주거지역 역세권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돼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보니까 12개의 블록을 특별계획 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래서 블록 해가지고 뭐 건물 빌딩을 짓든 아니면 뭐 주상복합을 짓든 등등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나 봐요. 이 배후에 보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비구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방역 주변으로는 있는데 왜 여기를 이렇게 요번에 이제 종상향을 해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봤는데 봤더니 이 서리풀 터널이라고 하는 장제 터널 얘기들 많이 하죠. 이게 여기가 보면 군 정보사가 있어서 사실 이 내방역에서 들어가는 길이 이렇게 좀 막혀 있었거든요. 뭐 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막혀 있었는데 이게 이 내방역에서 바로 이 터널이 뚫리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 서초역을 지나서 교대역 그 다음 강남역까지 이어지게끔 되는 직선 도로가 뚫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통 입지가 한층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서초역에서 내방역으로 이어지게끔 되는 이 도로가 뚫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 지역의 어떤 교통 트래픽이라든가 지역에 대한 입지 어떤 그 경제적 가치 상업적 어떤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더 높아지면서 좀 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좀 더 타이트한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지역들을 관리하겠다.
좀 큰 밑그림은 그거 같고요. 예, 이번 지구단위 계획으로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면 공공용지의 기부 체납으로 도로, 주차장, 도서관, 어린이 등 공공기반시설들이 자연스럽게 조성될 수 있고, 영화관, 소규모 공연장, 백화점, 쇼핑몰, 대형 마트 등 문화시설과 생활 편의시설도 들어올 수 있으며 최고 80m 높이까지 건물도 지을 수 있게 된다. 아무튼 요 지역에 있는 요런 주거지역들 정비 사업하는 거가 맞물려서 요 일대를 좀 지역의 중심지로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좀 포인트를 둬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지역들이 앞으로 계속 나오겠죠. 계속 나오겠죠. 서울시 생활권 계획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서울시 생활권 계획 확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부동산 TV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고, 한편으로는 제가 요 링크도 소개해드린 바 있어요. 3월 8일날 2030 서울 생활권 계획 PDF 모음 다운로드 이래가지고 이 지역별로, 권역별로, 그 다음에 지역 생활권 계획들 요거 하나 다운받으시면 다 된다라 그래서, 요 파일 가서 받으셔서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이 안에 보면, 힌트들이 어느 정도 있을 테니까요. 꼭,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꼭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이 생활권 계획 PDF 다운로드 링크는 이 유튜브 영상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꼭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이 준주거로 이 종상향 해주고 하는 지역이 지금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번에 다른 지역들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눈길 가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 뉴스가 굉장히 핫한 뉴스입니다. 저희 붓카페는, 부동산 스터디 카페는 아무래도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많은 카페이기 때문에 서울 안에서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정비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스터디가 많죠. 성수지구라고, 성수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공급될 단지들 중에서는 말 그대로 탑 클래스, 가장 인기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성수 한강변 재개발 50층에서 35층으로 낮아지나? 라는 제목의 기사 올라왔어요. 성수는 크게 1, 2, 3, 4, 4개의 구역으로 나뉘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이 성수 4구역입니다. 성수 4구역이, 근데 지금 보시면 성수 전략정비구역 사지구 재개발 조합이 48층 아파트를 짓겠다며 건축 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완하라는 의견을 달아서 돌려보냈다라고 그래요.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2030 서울 플랜과 한강변 기본 관리 계획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한강변에 50층 못 준다. 48층 못 주니까 최고 35층 정도로만 짓는 걸로 건축 심의 받을 자료를 다시 만들어 갖고 와라. 이렇게 돌려보냈다라는 얘기예요. 지도상에서 지금 보이는 역인데. 자, 이제 그 조합 입장은 2030 서울 플랜과 한강변 관리 계획이 수립되기 전 2011년에 구역 지정해줄 때, 정비 계획을 수립하게끔 해줄 때, 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이미 최고 50층까지는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정비 계획을 서울시가 수립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준에 맞춰서 50층짜리, 48층짜리 아파트를 짓겠다라고 건축 심의안을 이제 만들어 갖고 냈다라는 건데, 서울시에서 지금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에서는 이 한강변 관리 계획이 그 이후 정비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비 계획 안대로는 우리가 건축 심의를 해줄 수가 없으니 바꿔 갖고 와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 기사 내용 중에 보면 50층 개발이 확정된 것이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지금 50층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월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서울시 내부에서도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계획상 높이계획은 확정됐다면서 높이 규제에 관한 주무부처에서 도시계획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보내야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50층을 줘도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된다라는 답변을 좀 줬었다 그래요. 여기 그 얘기가 있네요.
성수사지구 조합장은 여러 차례 서울시로부터 50층 이하 개발이 가능하다고 확인받아 그에 따라 건축계획을 세웠는데 이제 와서 바꾸는 건 무리다. 이미 설계 다 들어갔고 이제 이 건축심의 받은 내용 가지고 사업시행인가 받아서 그 다음 단계로 가려고 했는데 서울시가 일단은 안 받아주겠다라고 하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막막하죠. 예. 그리고 이 한강변 앞에 이 48층으로 올라가면 성수지구는 보시면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딱 강변북로 바로 앞에 이래가지고 고층으로 올라가면 아주 그냥 전망은 끝내줄 거란 말이에요. 초고층.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랑 35층 아마 지금 한강변 가이드에 따르면 앞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한강변에 지고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 뭐 아크로 리버파크도 그렇고 앞으로 지금 분양할 뭐 반포 1, 2 사주구나 아니면 그 원베일리, 예,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 재건축이나 이런 데들이 보면 바로 앞라인 같은 경우는 10층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서 최고 35층 갈 수 있는 그런 형태들로 대부분 짓거든요. 근데 여기도 만약에 그렇게 받는다고 하면 예, 아파트 짓는 재개발 사업하는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한참 또 돌아가야 되게 생기는 건데 뭐 아무튼 서울시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시가 성수동의 초고층 개발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성수동의 50층 재개발을 허용하게 되면 한강 및 맞은편에 있는 압구정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이를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게 50층을 주는 게 맞다 맞지 않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코멘트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성수가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 50층을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 자체가 사실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에 결정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시절에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전략정비구역, 그 다음 유도정비구역, 그 다음 일반관리구역 이렇게 세 개로 한강변을 나눠서 관리하겠다. 그래서 전략정비구역으로 꼽히도 그 당시에 이제 관리하겠다. 그리고 좀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지역이 대표적인 곳이 압구정지구. 그 다음 성수, 그 다음 합정, 이런 지역들이거든요. 다 그 당시에 그림 보면 초고층으로 막 이렇게 짓는,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여의도도 그 당시에 통합재건축 한다고 했고, 이제 그 중에서 사업이 재개발 방식으로 해서 갔던 데가 여기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압구정도 뭐 그 당시에 정비 계획이 확정된 건 아니었으니까 조금 다른 이유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의 전례가 남게 되면 서울시 입장에서도 좀, 불편해서 그런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울시는 35층 이하로 지금 강제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사업시행 인가 단계, 건축심의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큰 틀의 모양을 바꿨던 전례들은 또 있어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도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 한번 뒤집어 엎은 적이 있죠. 사업시행인가 받으려고 건축심의 넣었더니 공공성이 너무 부족한 어떤 그런 정비사업 이 모양대로 그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도 공공건축가를 집어넣어가지고 싹 다시 정비구역 지정부터 다시 받게끔 한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또 결과는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 아니고요. 제가 오늘 블로그에 하나 올렸어요. 2018년 봄 주목할 만한 분양 아파트들이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도 링크를 좀 이 유튜브 영상 안에 좀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올 상반기, 올해 2018년에는 정말 좋은 분양 물량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 좀 살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커넥트 에스크라는 데에 출연을 해서 1시간 정도 이 방송을 하면서 한 11개 단지 정도를 소개를 했는데 너무 시간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에서 언급했던 이 자료 PPT 파일, 이미지 파일을 이제 블로그에 올려드렸어요. 참고해서 보시고요. 제가 오늘 저녁, 그러니까 오늘 3월 20일이죠. 오늘 저녁에 만약 시간이 좀 난다면 실시간 방송으로 단지들 PPT 같이 보면서 올해 상반기, 올 봄에 분양하는 단지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데 여기 안에 꼽지 못한 이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거라서 11개 단지만 꼽긴 했는데 그 외에도 좀 눈여겨볼 지역들이 있어서 좀 편하게 얘기 나누면서 실시간 방송으로 한번 유튜브에서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녁 정도에 아마 킬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일이 없으면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혹시라도
부티비 라이브 올라오는지 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